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제 돈은 사위 회사 법인카드로 흘러갔습니다. 그 사실을 알게 된 날, 저는 딸을 낳은 날보다 더 크게 엄마 괜찮으세요? 울었습니다. 사람들은 자식한테 뒤통수 여보 맞으면 목소리 화부터 바뀌었어. 난다고 어떡해? 하잖아요. 걱정 마세요. 잘못된 거예요. 아니에요. 정말 엄마 믿었던 괜찮을 사람한테 당하면 어머니 이거 보세요. 다음 처음엔 단계입니다. 화도 안 이게 납니다. 맞는 거니? 그냥 머리가 맞아요. 엄마 하얘져요. 우리가 도와줄. 내가 지금 뭘 본 거지? 이게 진짜 맞나? 아니겠지. 설마 우리 딸이? 이제 다 알게 설마 됐어. 그 착하던 어머니 사위가? 그건 아니에요. 그런 생각만 무슨 계속 말씀이신지. 맴돕니다. 저는 올해 70입니다. 남편 보낸 지 벌써 4해가 됐고 그 뒤로는 혼자 살았습니다. 큰 돈 들어갈 일 없으면 시장 보고 아침에 동네 공원 한 바퀴 돌고 오후엔 경로당보단 집이 좋아서 드라마나 보다가 저녁이면 딸이 보내준 손주 영상 몇 번씩 돌려보는 그런 늙은 여자였어요. 남편 살아있을 때는 늘 제가 숫자에 강했습니다. 통장도 제가 관리했고 적금 만기 날짜도 제가 외웠고 보험 넣은 것까지 전부 제가 챙겼어요. 그런데 남편이 먼저 가고 나니 이상하게 큰 돈이 무서워지더군요. 내가 잘못 누르면 어쩌지? 사인 잘못하면 어쩌지? 뉴스에 맨날 나오는 보이스피싱, 명의도용, 대출 사기 같은 게 갑자기 남 얘기가 아니게 느껴졌습니다. 그래서 딸 수연이랑 사위 정우한테 의지를 많이 했어요. 엄마, 요즘은 다 폰으로 하니까 내가 봐줄게. 장모님, 모르는 문자 오면 무조건 저한테 보내세요. 장모님, 은행 앱 보안 업데이트는 꼭 하셔야 해요. 정우는 IT 회사 다닌다고 했고, 말도 조용조용하고 싹싹했습니다. 처음 결혼했을 때만 해도 저는 저런 사위가 어디 있나 싶었어요. 손주 태호 태어나고 나서는 더 잘했죠. 명절마다 무거운 쌀도 번쩍 들어주고, 제 폰 느려지면 앱 정리도 해주고, 은행 비밀번호 너무 자주 바꾸지 말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고요.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. 정우는 믿을 만한 놈이다.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. 적어도 그날 전까지는요. 사건은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터졌습니다. 오전 10시쯤이었어요. 저는 동네 정형외과 갔다 와서 무릎에 파스 붙이고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.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죠. 요즘은 병원도 모르는 번호로 연락 오니까요. 윤 회장님 맞으십니까? 낮고 또렷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. 네.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김민석입니다. 네? 현재 고객님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 범죄와 연루되어 긴급 확인 전화를 드렸습니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콱 내려앉았습니다. 무슨 소리예요? 방금 금융감독원에서 이첩된 건이고 고객님 계좌에서 불법 자금 세탁 정황이 확인됐습니다. 저 그런 적 없어요. 그러시겠죠? 그래서 지금 본인 확인과 자금 보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. 지금 생각하면 너무 뻔한 수법인데 그 순간엔 사람이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. 검찰이니 금감원이니 하는 단어만 나와도 늙은 사람은 가슴부터 철렁해져요. 그 남자는 제 주민등록상 주소를 정확히 말했고 제가 거래하는 은행 이름도 알았고 심지어 남편 사망 후 제 명의로 바뀐 예금 통장 존재까지 알고 있었습니다. 그때 저는 이미 반쯤 넘어간 상태였어요. 일단 끊지 마십시오. 고객님 핸드폰도 복제 가능성이 있어서 다른 가족에게 바로 연락하시면 안 됩니다. 어떻게 하면 돼요? 금융감독원 연결하겠습니다. 보호계좌로 자금을 임시 이동해야 합니다. 그 순간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사람은 경찰도 아니고 은행도 아니었습니다. 딸 수연이었어요. 전화를 끊고 바로 수연이한테 걸었습니다. 수연아, 제 목소리가 떨리니까 딸도 바로 놀랐어요. 엄마 왜 그래? 나 방금 검찰이라는 데서 전화 왔는데
엄마 잠깐만.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대로 있어. 정우랑 바로 갈게. 그 말을 들으니까 갑자기 안심이 되더군요. 그래, 사위가 IT 회사 다니잖아. 이런 건 정우가 잘 알겠지. 내가 혼자 끙끙대는 것보다 젊은 애들이 오면 금방 해결되겠지. 1시간도 안 돼서 딸과 사위가 왔습니다. 수연이는 들어오자마자 제 손을 잡았고 정우는 아주 심각한 얼굴로 물었습니다. 장모님, 전화 녹음 남아 있습니까? 아니, 문자 온 거 있어요? 있어. 폰 좀 볼게요. 그때만 해도 저는 저 애가 나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습니다. 정우는 제 폰을 쥐고 한참 뭘 보더니 한숨을 길게 쉬었습니다. 장모님, 이거 단순한 피싱이 아닌 것 같아요. 그게 무슨 말이야? 장모님 계좌 정보가 많이 털린 상태예요. 지금 바로 옮겨야 할 수도 있어요. 어디로? 안전계좌요. 안전계좌. 그 단어가 참 웃기죠. 나중에 알고 보니 제 돈을 빼돌리는 통로였는데 그때는 그 말이 얼마나 믿음직스럽게 들리던지요. 수연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. 엄마, 지금 멘붕 오면 안 돼. 정우 말 듣고 그대로만 해. 근데 은행에 직접 가면 안 되니? 엄마, 수연이가 거의 화를 냈어요. 지금 이동하면 더 위험하대잖아. 폰도 복제됐을 수 있고 엄마가 밖에서 통화하면 더 꼬일 수 있대. 정우는 제 옆에 앉아서 차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. 장모님, 제 회사 쪽에서 이런 보안 사고 대응 계정을 써본 적 있어요. 일단 임시로 자금을 빼두고 오후에 은행 정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면 됩니다. 회사? 네, 법인 쪽 자금 보호 프로세스요. 금감원에서 바로 잡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막는 거죠. 말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애는 제게 질문할 틈을 안 줬어요. 장모님, 시간 없어요. 장모님 통장 잔액 확인할게요. 이 계좌부터 막아야 해요. 문자로 인증번호 오면 바로 말해주세요. 그날 제가 옮긴 돈은 정기예금 해지한 것까지 합쳐 정확히 1억 4,300만 원이었습니다. 제 전 재산은 아니었지만 평생 모은 돈의 반 이상이었어요. 저는 손이 떨려서 계좌번호도 제대로 못 눌렀고 정우가 거의 다 대신 입력했습니다. 수연이는 제 어깨를 감싸며 계속 엄마 괜찮아만 했고요. 다 끝나고 나서 정우가 제 폰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. 일단 응급조치는 했습니다. 이제 괜찮은 거야? 오늘은 절대 그 계좌 건드리지 마시고 문제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. 수연이도 거들었어요. 엄마, 오늘은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쉬어. 그날 저녁, 저는 울면서 남편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. 큰일 날 뻔한 걸 막았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더 비참했습니다. 일은 먹도록 은행 사기 하나 구분 못하고 딸이랑 사위 불러 난리친 게 부끄럽기도 했고 남편 없이 혼자라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. 다음날 제가 정우한테 물었습니다. 그 돈 언제 다시 돌려받아? 그러자 정우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. 장모님, 최소 일주일은 봐야 해요. 그렇게 오래? 요즘 금융사고는요. 바로 다시 움직이면 오히려 추적이 꼬여요. 일주일이 지나도 돈은 안 돌아왔습니다. 정우는 계속 같은 말만 했어요. 검토 중이에요. 보안 절차 남아있어요. 지금 다시 받으면 위험해요. 그 사이 수연이는 자꾸만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굴면 정우 힘들다고 했습니다. 엄마, 정우가 회사 일 제쳐두고 해주는 거야. 엄마 돈 지키려다가 정우만 괜히 스트레스 받아. 조금만 믿고 기다려. 믿고 기다려. 그 말을 하도 들으니까 정말 내가 문제인가 싶더라고요. 70살 여자가 공포에 휩쓸려 괜히 딸 내 부부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건가.
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 찜찜했습니다. 왜냐하면 정우는 그 돈이 들어간 계좌 명의도 끝내 안 보여줬거든요. 보안 계좌라 외부 노출 안 돼요. 법인 보호 계정이라 일반인한텐 설명이 어려워요. 장모님이 더 불안해지실까봐 그런 거예요. 설명은 다 번듯했지만 제 속은 계속 서늘했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곳에서 금이 갔습니다. 손주 태호가 주말에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태블릿으로 그림 그리겠다고 하더군요. 수연이네 집에서 들고 온 태블릿이었어요. 애가 화장실 간 사이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거기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. 정우 회사 이름이 보였고 제 눈에 딱 박힌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. 코퍼러 카드 세털르먼트 컴플리터드. 영어는 다 몰라도 세상에 카드값 나갔다는 말 정도는 압니다. 그런데 그 밑에 금액이 보였어요. 1억 4,300만 KRW. 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1억 4,300만 원. 제가 옮긴 돈과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. 저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. 설마 아니겠지. 같은 금액일 수도 있지. 회사에서 큰 돈 나갈 수도 있지. 그런데 메일 제목 밑에 적힌 계좌 마지막 번호 4자리가 제가 돈을 보낸 그날의 이체 확인증 끝번호와 같았습니다. 그 순간 제 배가 밑으로 쑥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. 제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옮긴 돈은 안전계좌도 보호계좌도 아니었어요. 정우 회사 법인카드 결제 대금으로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. 저는 그 자리에서 태블릿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. 손주 태호가 뛰어오며 말했어요. 할머니, 내 그림. 저는 겨우 웃는 척하면서 화면을 덮어줬습니다.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. 처음 전화한 검찰 수사관 목소리. 이상할 정도로 내 계좌를 잘 알고 있던 점. 은행 대신 정우가 먼저 제 폰을 잡았던 순간 수연이가 은행 가지 말라고 유난히 막았던 말들 그리고 회사 보안 프로세스라는 애매한 표현 다 맞아떨어졌습니다. 그 전화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안에서 설계된 거였어요. 그럼 AI는요? 며칠 뒤 제가 직접 알아냈습니다. 정우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홍보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정우가 새 서비스 설명을 하는데 제 남편 장례식 때 틀었던 추모 영상이 편집 자료로 잠깐 보였어요.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. 정우는 남편 장례식 이후 제게 장모님 추모 영상 제가 백업해 둘게요 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. 남편 목소리, 영상, 옛날 휴대폰 음성 메시지까지 전부 정우 손을 거쳐갔습니다. 그걸로 그 애는 죽은 장인을 다시 제 귀로 불러낸 겁니다. 비밀번호 4자리 캐내려고. 그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. 남편 생전에 집 매매할 때 인연이 닿은 분이 있었어요.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얼굴이 굳더군요. 사모님, 이건 외부 피싱이 아니라 내부 기망에 가깝습니다. 내부 기망이요? 가족이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자금을 이동시킨 거니까요.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? 증거가 있으면요. 지금부터는 울지 마시고 하나씩 모으셔야 합니다. 그 말이 저를 살렸습니다. 그 전까지 저는 배신감이 너무 커서 숨도 못 쉬었거든요. 그런데 하나씩 모으라는 말 듣는 순간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졌어요. 그래, 지금은 울 때가 아니구나. 지금은 저 두 사람보다 더 차갑게 생각해야 하는구나.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. 은행 이체 내역, 문자 캡처, 정우가 보냈던 안전계좌 설명 문자, 태블릿 메일 화면 사진, 그리고 정우 회사 법인카드 결제 일자까지 하나씩 다 정리했습니다. 결정적인 건 수연이와 통화 녹음이었습니다. 제가 일부러 딸에게 전화에 울먹이는 척했어요.
수연아, 엄마 돈 언제 돌아와? 그러자 수연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엄마, 좀 기다리라니까 왜 자꾸 그래? 근데 왜 정우 회사 메일에? 그 순간 수연이가 잠깐 멈췄습니다.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어요. 엄마가 그걸 왜 봐? 그 돈 정우 회사로 간 거 맞니? 엄마, 맞아, 안 맞아? 수연이는 결국 소리쳤습니다. 잠깐 돌린 거잖아.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거잖아.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수화기를 꽉 쥐었습니다. 잠깐 돌린 거. 내가 평생 모은 돈 1억 4천이 딸 입에서는 잠깐 돌린 돈이었던 거예요. 그날 저녁 저는 두 사람을 집으로 불렀습니다. 수연이는 이미 울먹였고 정우는 끝까지 침착한 얼굴이었어요. 그 침착함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. 이 모든 걸 계획하고도 아직 계산이 남아있다는 얼굴이었거든요. 저는 식탁 위에 서류를 쭉 펼쳐놓았습니다. 이거 설명해봐. 정우는 처음엔 끝까지 아니라고 했습니다. 장모님, 오해입니다. 그 돈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잠깐? 월요일에 카드 막히면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이었어요. 그 순간, 저는 헛웃음이 났습니다. 그래서 죽은 사람 목소리까지 만들었니? 정우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. 수연이는 울면서 말했어요. 엄마, 우리도 진짜 어쩔 수 없었어. 어쩔 수 없어서? 정우 회사 망하면 우리 집도 끝나고 태호 학원도 못 보내고 대출도 막히고 그래서 내 돈을 훔쳤어? 훔친 게 아니야. 다시 넣으려고 했어. 그 말이 제일 기가 막혔습니다. 사람은 죽은 나 남편 목소리 듣고 밤새 벌벌 떨게 만들어 놓고 너희는 다시 넣으면 된다고? 엄마, 내가 내 아버지 살아있을 때 그 사람 목소리로 안심했지. 겁먹은 적은 없었어. 그런데 내들은 그 목소리를 흉기로 썼다. 정우는 그제야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. 장모님, 저는 진짜 돌려드릴 생각이었습니다. 언제? 이번 달 말까지만. 그 전에 내가 쓰러졌으면? 내가 진짜 검찰 전화인 줄 알고 심장이라도 잘못됐으면? 그건 생각도 안 했겠지. 비밀번호 4자리만 보였겠지. 그날 저는 처음으로 딸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. 평생 한 번도 안 때린 아이예요. 어릴 때 사고 쳐도 대학 간다고 거짓말하고 놀러 다녀도 결혼하겠다고 우기며 울어도 한 번도 손 안 댔습니다. 그런데 그날 수연이 뺨을 때리고 나서도 제 손이 안 떨리더군요. 엄마, 수연이가 입을 맞고절 보는데 그 얼굴이 낯설었습니다. 내 배 아파 낳은 애가 아니라 내 사망보험금 계산하고 내 통장 잔고부터 떠올리는 전혀 다른 여자처럼 보였어요. 저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. 나가라. 엄마 한 번만. 나가. 장모님, 너는 내 사위 아니다. 네가 내 가족에서 끝난 건 내 돈 가져간 날이 아니라 죽은 내 남편을 다시 데려와 돈 달라고 한 그 순간이다. 그 말에 정우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. 수연이는 계속 울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안 흔들렸어요. 왜냐하면 그 애들 우는 얼굴보다 새벽 2시 어두운 방에서 휴대폰 붙잡고 떨던 제 모습이 더 선명했으니까요. 그 뒤로 저는 바로 고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. 가족이니 봐달라, 손주 생각해달라.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. 친척들은 저를 더 독한 늙은이라고도 했어요. 그런데 저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. 가족이면 더하면 안 되는 일이 있다. 그리고 유언장도 바꿨습니다. 제 재산 일부는 손주 태호 이름으로 신탁 걸고 나머지는 디지털 범죄 피해 노인 지원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. 수연이와 정우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 돈에 단 한 푼도 손댈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. 사람들이 그래요. 그래도 딸인데 사위도 한때는 잘했잖아.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럴 수도 있지.
아니요. 힘들다고 다 그러지 않습니다. 망했다고 다 죽은 장인 목소리까지 흉내 내지는 않아요. 살면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 목소리를 돈 뜯어내는 도구로 쓰는 건 그건 공궁이 아니라 악의입니다.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제 돈은 사위회사 법인카드로 흘러갔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거였습니다. 밖에 사기꾼은 내 계좌를 노리고 가족으로 위장한 사기꾼은 내 마음부터 무너뜨리니까요. 지금도 가끔 새벽 2시쯤 눈이 떠집니다. 그럴 때면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봐요. 예전 같으면 심장이 먼저 철렁했을 텐데 이제는 아닙니다. 이제는 남편 목소리보다 그 목소리를 흉내낸 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떠오르거든요.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. 두진 씨, 당신 목소리는 내가 끝까지 지킬게. 다시는 그 누구도 그 목소리로 내 돈을 만지게 안 할게. 그 말 하고 나면 이상하게 잠이 조금 옵니다. 아마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이제야 똑똑히 배워서 그런가 봅니다.